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법인과 관련된 법인세 및 가업승계, 부동산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는데요. 먼저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는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자녀가 현재 가진 자산이 별로 없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팔아 지배권이 약해지거나 외부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승계받는 상속인에게는 차후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속 대상이 될 때 과세 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현재는 7년인데 5년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납부유예 제도와 가업상속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고 둘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억 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후 가업상속공제보다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한도가 500억으로 늘어나면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등 정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법인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21.5%에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 이하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줄여 전반적인 세부담을 낮추게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의 배당소득세 과세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우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내국법인의 이익으로 산입할 때 반영하는 감면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내국법인이 일반 회사인지 지주회사인지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 여부와 자회사 보유 지분율까지 세 가지 조건을 따져 감면율을 100%에서 최저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상장, 비상장 법인 조건은 보지 않고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감면율 또한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돼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회수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들어오면 법인세 부담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에서는 외국에 자금을 쌓아만 두고 들여오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는데요. 해외 자회사의 국내 모회사 배당금을 비과세하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합니다. 현재 일반 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80%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 수준인 100%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을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및 확대를 합니다.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 제도가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합니다. 현재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확대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우수임제를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하향하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도 도입하는데요.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특별공제 3억 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행을 추진하는데요. 고령, 장기 보유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고령, 장기 보유자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이하이며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를 말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빠진 상속증여세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인 약 25%의 2배이며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합계는 95%로 100%는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에 가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실제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OECD 국가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1개 국가 중 15개 국가는 사망자가 부를 추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전제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현행 상속세 제도 후 부과 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의 적정 최고 세율 수준을 30% 정도로 낮출 것을 제시했고, 또 초과 추진 세율 구조도 5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대해 초과 추진세율을 적용한 후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이 많든 적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미국 등 4개국에서만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과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공동상속의 경우 유산을 먼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 계산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납부 능력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대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 방식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일 때 자녀 3명에게 각각 균등하게 상속한다면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액 부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됐다고 하고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세액은 42억 9천만 원으로 자녀 3명이 각자 14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총 세액은 29억 2천만 원으로 자녀 3명이 각자 9억 7천만 원씩 부담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총 13억 7천만 원의 세액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7월 말이나 8월 초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발표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들은 국회 통과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발표 내용만을 근거로 행동하기보다는 아직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